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어떤 이슈냐? 종천 이야기. 종천도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다 똑같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종천에 제가 예전에 방송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종천이 지금 철도 민영화 촉진법 발의해가지고 철도를 바로 민영화 되는 건 아니더라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이 법을 만들었다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조홍천이 발의한 이 법이 요번에 다행히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라는 기사가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잘 된 거죠.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야. 민주당 의원 새끼가 이따위 법을 발의했다는 게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법 때문에 철도 노조가 수개월째 사실은 파업을 유지한 건 아니고 뭡니까? 그 집회 시위를 했죠. 지난 9월 14일 날 시작으로. 이게 9월 14일 날 전국 철도 노동조합 총파업 하는 때의 모습입니다. 철도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그런데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이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법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발의한 법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조홍천.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보통 이렇게 시위를 하고 비판을 하면은 대상이 누구예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이잖아. 근데 철도 노조에서 비판하고 이렇게 시위했던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할 때 이 정책은요, 민주당의 조홍천 새끼가 발의한 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난 10월 31일 여의도에서 또 시위하는 모습이죠. 철도 안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촉진법 폐기하라. 10월 31일 날. 지난 11월 7일 날 철도 노조 국회 앞 총력 결의대회 했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민영화 촉진법 폐기하라. 이날 지도부들 삭발 투쟁했습니다. 이게 왜 한 거냐면 국민의힘 때문이 아니라고요. 민주당 조홍천 이 새끼 때문이에요. 이 개새끼. 이게 말이 돼?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황당한 거죠. 이 새끼가 발의한 법 어떤 법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작년 12월 16일에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명단에 있는 새끼들은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 거잖아. 혼자 한 것도 아니야.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 거죠. 여기에 민주당 누구 있어요? 잘 보세요. 조홍천, 강준영, 강훈식 이런 새끼들. 김용판, 김희국, 문진석, 박덕흠, 서영석, 송갑석, 윤관석, 이용빈, 하영재, 홍기원 이런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요 명단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이 법 내용은 뭐냐면 법 내용은 무지무지 간단해. 무지무지. 어떤 내용이냐? 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있는데 현행법이에요. 현행법에서 마지막에 다만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요 문구가 하나 한 줄 있거든요. 조홍천 법은 간단해요. 지금 있는 요 38조에 있는 이 한 문장, 요 문장을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 아니 이까지가 삭제 하나 했다고 철도가 민영화가 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한 구절이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거와 관련해 갖고 한번 스토리를 설명드린 적 있죠. 이 한 문장이 그냥 문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철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정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언제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아니에요. 누구냐면 김대중 정부 때예요.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가 뭐 파산된 정부를 승계해가지고 정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민영화를 많이 추진했지요. 그 중에 철도 민영화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막으려고 국가기관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투본이라고 합니다. 공투본이 발족이 돼갖고 김대중 정부하고 막 투쟁했죠. 그래서 그때 철도 파업, 수군 전쟁 불가피 하면서 파업을 했어요. 이 파업이 그냥 파업이 아니에요. 철도 파업은 지난 55년간 없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이때 일어난 파업이요. 55년 만에 파업이야. 55년. 3일간 한 거죠. 우리나라가 엄청 파업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곳은 모르지만 철도 같은 경우는 46년 9월 달에 파업이 한 번 있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 민영화 한다고 하니까 총파업이 난 거지. 55년 만에 총파업. 철도. 3일간. 난리가 났죠. 결국 김대중 정부에서는요, 파업을, 민영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로 들어왔죠.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 민영화를 시키진 않았지만, 어중간하게 타협을 했어요. 어중간하게. 어떻게 타협을 했냐? 철도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도 구조 개혁을 노무현 정부가 했어요. 철도 구조 개혁. 이건 뭐냐? 철도 건설과 철도 운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철도 건설과 철도 운영을 분리하는 거죠. 철도 건설이라는 건 뭐냐? 이게 하부 구조인데 철도 인프라, 선로, 또 역사, 시설 관리 이런 게 철도 건설이고 운영은요. 운영이라는 건 열차 운행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와 그리고 철로 관리하는 주체를 분리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철도 건설은 누가 하냐면 철도시설공단. 운영은 누가 합니까? 코레일. 그러니까 민영화 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근데 코레일은 국영기업이고 철도시설공단은요. 여기는 국영이 아니죠. 국가철도공단은요. 위탁 집행령 준정부기관이에요. 완전히 공기업은 아니야. 코레일은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뭐야? 운영은 정부가 하고 그리고 시설 관리는 민영화 시킨 거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사실 이렇게 철도 운영과 건설을 분리한 거는 거의 민영화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운영은 공기업, 국가가 하지만 시설 관리 누가 한다는 거야? 민영화 시키겠다는 거야, 이게, 이 발상이. 이대로 두면은 처음부터 민영화는 아니지만 이대로 뒀으면 자연스럽게 민영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영화를 막으려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에 이 한 줄 단서를 단 거예요. 애매하게.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참 어이가 없는 거지. 차라리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분리해 놓고 철도 건설 그 시설 관리 누구한테 위탁하라고요? 코레일에게 위탁하라고요. 결과 어떻게 되냐? 결국 코레일이 운영도 하고 있고 시설 관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되게 엽기적인 구조로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또 나름대로 이걸 다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온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철도 운영과 철도 건설을 분리하면서 철도 시설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하지 않고 다시 또 코레일에게 맡겨갖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레일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 관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2016년도에 SRT가 개통이 되면서 원래는 그 전까지는 철도 운영사가 코레일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또 새로운 운영사도 나타났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공항철도라든가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원래 민간 투자로 건설해가지고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지보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간이 또 맡고 있고 좀 지금은 좀 복잡해진 게 있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왜 철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왜 시설을 관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기차들, 철도들, 기차들 사고 대부분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이유는요, 이 선로, 기찻길, 이 선로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사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고온에, 여름철 고온에 선로가 변형이 돼버렸어. 그래서 사고가 난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 막 10대들이 바위를 철로에 넣고 도망가갖고 기차가 서버리거나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어이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만약에 누군가 철로에 아니면 무슨 자연재해로 인해서 철로에 돌멩이가 바위가 올라왔어. 바위 누가 치울 겁니까? 바위 누가 치워요? 그리고 철로가 무슨 좀 문제가 생겼어. 이거 누가 수리해? 이거를 운영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시설 보수가 만약에 민간이라든가 다른 업체가 하면은 바로바로 처리를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영국을 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폭우로 인해 철도 운행 중단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걸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데 실제로 영국 철도 민영화했다가 다시 지금 공영화 하지 않았습니까? 민영화 했을 때 사고가 엄청 일어났죠. 왜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 원인이 뭐냐면 민간 회사들의 비용 절감. 이게 사고 원인이야. 이게 사고 원인이야. 이 기가 막히죠. 자동 열차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신호시설 교체 요구에 따르지 않고 선로 균열 방치. 왜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 시설 관리 같은 경우는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설 관리를 느슨하게 해야 돼. 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리하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더 써. 왜냐면은 이거 수리할수록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해야지. 안 해야 돈 버는 거야. 시설 관리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운영사는 돈 벌 수 있어. 근데 시설 관리는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돈 벌 수도 있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운영사가 시설 관리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고 난다. 시설 관리 소홀해진다. 그런 거죠. 그런데 조홍천이 발의한 법은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이에요. 앞으로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게 위탁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사와 시설 관리 유지 보수하는 회사가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인데 이거를 삭제해 버리는 거죠. 삭제해 버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코레일은 코레일이 하고 운영은 코레일이 하고 철도 시설 유지 보수는 앞으로 꼭 코레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민간한테 맡길 수 있게 해버려. 그겁니다. 그럼 민간에 맡았을 때 정말 여기에 돈을 쓰면서 안전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철도 이 운행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 관리할까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기사하는 거 보세요. 철도 유지 보수, 독점 해제, 철산법 개정 무산, 법안 사실상 폐기 수준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목이 이게 골 때린 제목이야. 철도 유지 보수 독점. 지금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독점한데
마치 독점이라는 말 쓰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코리안이 독점해갖고 돈을 엄청 벌고 있구나 생각이 들죠. 야, 씨발, 이게 독점입니까? 독점하면은 뭔가 이거 갖고 코리안이 엄청 돈 버는 것 같잖아요. 이건 독점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지요. 이거는 오히려 책임이라고 해야 돼. 책임이라고. 이건 독점이 아니에요. 무슨 독점이야. 이런 게. 돈 버는 일이 아닌데. 돈 쓰는 일인데. 이게 무슨 독점이냐고. 황당한 거예요. 이런 새끼들은 이럴 수도 있어.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있어갖고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건강보험 배우러 오는 사람 많잖아. 근데 이거를 민간보험회사들이 뭐라고 비판하는 거냐면, 왜 국민건강보험이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독점하고 있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황당한 새끼들이라니까요. 여기는 독점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독점이 아니고 이거는 책임인 거야. 운영사가 책임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설 유지 보수까지 해라, 그거인 거지. 너희가 독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그게 아니라고요. 멍청한 새끼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주경제? 제목은 독점이라고 해갖고 그 철산법이 마치 통과될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내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내용은 달라. 보세요.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고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늘어나며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실제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영사가 시설관리 직접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안전사고 수차례 일어나가지고 요번에 이거 폐기한다는 거 아니야.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근데 무슨 독점이냐고. 이런 표현이 안 맞지. 근데 이따위 법을 발의한 게 누구라고요? 조응천.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철도 민영화 촉진법을 발의한 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의 조응천이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철도 노조에서 지난 3개월간 밖에 나와갖고 9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시위하고 투쟁한 겁니다. 그 이유가 민주당의 조응천 때문에. 아,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나 조응천이나 이런 것을 봐봐. 윤영찬 마찬가지죠. 이것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법안을 보세요. 하는 짓이 뻔한 새끼들이야. 뻔한 새끼들. 그냥 단순히 이것들이 비명이고 친낙이어서 나쁜 놈들이 아니고 하고 있는 짓이 이렇게 사실은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다 반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없어야지, 민주당에. 나쁜 새끼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